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을 지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성공이라며 서평했습니다. 네, 공화당 주도에서 민주와 공화당 분점 구도로 바뀐 미국 의회 지형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중간선거가 블루 웨이브도 또 샤이 트럼프도 판세를 좀 압도적으로 결정짓진 못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눠 가지게 되고 분점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블루 웨이브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이라든지 뭐 유색인종,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 표심이 더 발휘를 했다면 아마 이제 상원까지 이제 뺏어 왔어야겠죠, 민주당에서. 네. 근데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막강했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 평가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원을 나눠 갖게 되고 블루웨이브와 샤이 트럼프 두 쪽 다 상당히 박빙의 선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나오는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의 하원 탈환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수성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이변 없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그때 주요 표심을 했던 것이 이제 밀레니엄 세대, 예를 들어서 젊은 층과 여성층, 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오게 된 것에는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 즉 젊은 층과 여성층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상원은 애시당초 뺏기는 상당히 힘든 구도였어요. 예. 이번에 하원은 2년마다 모든 의원들이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민심이 100%, 표심이 100%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곳인데, 상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3분의 1을 뽑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은 35석 상원의원 35곳 중에서 민주가 26, 공화가 9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9석,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9석 중에서 2개를 더 가져와야 다수당이 되는 건데, 이 9석 중에는 그렇게 가져오지 못했고, 이미 민주당 상원의원 26석 중에 10곳이 당시 트럼프 대선 때 트럼프를 찍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는커녕 지금 한 석인가 두 석인가를 더 뺏긴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원 의원의 구성 특성상 이번에 상원은 애시당초 뺏기는 상당히 힘든 구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성공이라고 자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법안과 예산안을 틀어준 하원을 잃게 되면서 타격은 좀 분명히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멕시코간의 어떤 장벽을 쌓고 있는 문제,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을 부각을 시키면서 표심을 끌어왔는데, 지금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 다수당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 장벽 쌓는 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계속 안 해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결을 놔주면은 장벽 쌓는 데 장애로 작용을 하겠고, 그리고 어저께 CNN 뉴스 보니까 내년도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대선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개입 의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외 정책 측면보다는 예산이 많이 드는 국내 정책,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케어 같은 경우도 다시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탄핵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에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민주당이 반대하는 그런 각종 정책들 방향도 수정을 해야겠지만 좀 오히려 정면 돌파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그 안테나를 재선 쪽에 지금 맞추기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과 타협하는 모습보다는 각을 세우고 다시 한번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목적일 거란 말이죠. 물론 자기가 정말 추진하고 싶은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예. 장벽을 쌓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부딪히면 어떤 정치적인 거래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정책이 완전하게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경우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러한 정책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관련한 문제가 가장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당장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한반도 핵심 정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산 문제 그리고 청문회 중인데 지금 대북 정책에서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볼튼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 등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나 기밀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헤치려고 할 텐데 뭐 특별히 그런 것이 없는 한 뭐 시간 끌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네. 그리고 북미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 때만 해도 워싱턴 DC나 민주공화 양당 모두 상당히 비관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왜 북한이 비핵화하지도 않을 건데 대화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 즉 제재를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시간을 얽매이지 않고 북한을 상당히 다뤄가는 그러한 모습에는 이제 상당히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여론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은 미국 편이고 오히려 몸달아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나 민주나 과거와 같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원 선거에서 최초의 여성 한국계 미국인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98년도 김창준 의원 이후로 이제 20년 만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한국인의 위상 그리고 지금 뭐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북한의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 관계 강화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뉴저지에서 박빙으로 보도되었던 앤디 킴도 역전에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한인 하원 의원이 이제 2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 결과 관련된 내용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